자, 대단원 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화학평형 이동 1번. 자, 다음은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파란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증발 접시에 넣고서 가열을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흰색의 무수 황산구리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 CU SO4 O H2O, 얘가 CU SO4 하고 O H2O,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보자. 과정 가해서 흰색으로 변하고 남아있는 요 흰색에 물이 더해지면은 바로 푸른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흰색의 결정은 무수 황산구리입니다. 파란색은 기억으로 적절하고요.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하고 생성은 바로 가역 반응이고, 얘를 이제 물 검출할 때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번. 다음은 이산화질소가 반응을 해서 사산화 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1리터의 강철 용기에 이산화질소 1몰을 넣고 반응을 시켜 평형에 도달을 했대요. 그러면 이 NO2가 N2O4,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농도비는 항상 2대1이 된다. 이게요, 농도비가 아니라 저거는 반응비예요. 반응비. 반응할 때 2대1로 반응을 한다는 소리지, 평형 농도가 2대1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동쪽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생성 속도하고 분해 속도는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 속 전체 기체 분자 수는 평형 상태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요. 그쵸? 예를 들어서 얘를 1만큼 넣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2x, 여기서 x만큼 늘어서 이산화질소는 1-2x몰만큼, 사산화 이질소는 x몰만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A가 반응을 해서 B를 생성을 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하고 평형상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A가 1몰만큼 줄어들 때 B가 2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수비가 1대 2에 해당이 될 거니까 B는 2가 맞고요. 그 다음에 T는 평형 상태니까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평형상수식 K는 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니까, 평형, 어차피 1리터니까 물 농도는 A는 평형 농도가 3이고 B는 2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틀려가지고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죠. 자, 다음에 4번. 4번. 다음은 A가 반응을 해서 B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자, 1리터의 강철 용기에 A를 4몰 넣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 때문에 A가 4에서 1몰, 즉 3몰만큼 줄어들 때 B는 0에서 2몰이 늘어났기 때문에 A와 B의 계수 B는 3대 2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B분의 A는 2분의 3이 맞고요. 그 다음에 T에서는 아직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 지수보다는 평형상수가 더 커야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보다 작아야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형상수식 K는 A의 3승분의 B의 제곱이 돼야 맞으니까 평형 농도가 A는 1, B는 2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4가 되니까 맞네요.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하고 평형상수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만 지금 A가 0.4에서 평형 농도가 0.2죠. 그럼 마이너스 0.2. B는 0.2에서 마이너스 0.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0.1. C는 0에서 0.4가 됐으니까 플러스 0.4가 됩니다. 따라서 A, B, C의 계수비는 2대1 대 0.2대1 대
64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평형상수식 K는 자, A의 제곱 곱하기 B분의 C의 4승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평형 농도를 각각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0.2의 제곱 곱하기 0.1 분의 0.4의 4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곱해주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분의 4의 0.4의 4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럼 지워주면은 얘가 10의 마이너스 1이고 4의 3승이니까 64. 그래서 6.4가 바로 평형상수 X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를 생성을 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하고 평형상수래요. 자, 그린 간은 강철 용기에 A하고 B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어 평형에 도달을 했었을 때 들어있는 것을 나타냈대요. 그럼 C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A 더하기 B, B는 C, C인데 초기 농도가 A가 2개, 다음에는 B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C는 없어요. C는 없는데, 지금 보면은 A가 하나가 남았죠. 하나가 남았으니까 평형 농도가 1, 그 다음에는 B가 하나, 그 다음에는 C가 2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줄고, 3개가 들고, 2개가 들어야 되니까 1대 3대 2가 바로 요 개수에 해당이 될 거예요. 3, 2,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B-C는 1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럼 가 상태에서는 지금 정반응이 진행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는 작아야 정반응 쪽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겠고, 나에다가 C를 첨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형상수 값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은 5여마 이내에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 K가 60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린 간은 8리터의 강철 용기에 5여마인 X몰을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냈고, 그러면 이 화학식이 PCl5가 PCl3 플러스 Cl2 이렇게 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처음에 얘를 얼마를 집어넣었대요? X몰을 집어넣었고요.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는데 Cl2가 얼마가 생겼냐면은 0.2몰이 생겼습니다. 그럼 개수비가 1대 1이에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0.2가 생겼으면은 얘도 0.2가 생겼고, 얘는 마이너스 0.2만큼 반응을 해서 평형 농도가 X-0.2, 얘는 0.2 이렇게 됐는데, 평형상수가 K가 얼마예요? 60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평형 농도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8리터의 강철 용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각각이 8분의가 들어가야 돼요. 몰수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몰 농도를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피당 몰수가 몰 농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평형상수식 K는 여기서 요거 밑에 농도가 8분의 X-0.2분의 얘하고 얘의 곱이죠. 얘가 생성물질의 농도 곱이니까. 자, 그럼 64분의 0.04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얘하고 지워지고 8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8 X-0.2분의 0.04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2.4는 8x-1.6에 해당이 될 거고, 8x는 여기서 얼마가 됩니까? 4.0. 따라서 x는 0.5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맞게 되겠죠.
여기서 부피를 1리터라고 하는 게 부피가 된 이유가 여기 들어가는 게 농도예요, 농도. 몰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리터라고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때려 넣어서 풀어버리면 틀리니까 예, 여러분들 꼭 부피당 몰수를 넣어줘야지 맞아요. 원래 몰농도를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이 몰농도 단원이 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음 단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의 예,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개수비가 1대 3대 2고요.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이 돼서 평형 1에 도달한 후 가와 나의 조건을 변화를 시키면서 이하 3에 도달을 했대요. 평형 1에서 보면은 여기다 수소를 첨가했어요. 그럼 정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의 평형상수를 K1, 여기를 K2라고 하면은 이 둘은 서로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형 2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암모니아가 갑자기 줄었죠. 그럼 얘의 농도가 줄어든 거니까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의 평형 농도를 평형상수를 K3라고 하면은 다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수소를 첨가한 거 맞고요. 나에서 평형 3에 도달할 때까지 예, 단 생성물질을 줄였기 때문에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맞고요. 평형상수는 여기서는 전부 다 똑같아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9번. 다음은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는 반응에 예,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반응에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압력을 높인다. 이거는 고체 상태라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반응 물질의 기체 몰수 2, 생성 물질의 기체 몰수 1이니까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몰수를 줄이는 방향, 즉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맞고요. 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정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당연히 생성물질 제거해주면 정반응 쪽으로 화학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될 테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 10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하고 D를 생성을 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고 각 반응의 개수는 A, B, C, D인데요. 자, 표는 같은 농도의 A하고 B를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서 평형에 도달을 했었을 때의 평형 농도에 대한 자료래요. 자, 25도씨 1기압, 2기압, 그 다음에는 얘는 50도씨예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면 압력이 높았을 때 C가 평형 농도가 더 높아요. 생성물질이니까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압력이 높아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반응 물질의 개수 합이 생성 물질의 개수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두 조건을 보면 온도가 올라갔더니 C가 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반응이 온도가 높았을 때 일어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발열 반응, 에너지 방출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평형상수는 얘는 따라서 온도가 올랐을 때 역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따라서 평형상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져야지 만든 거죠.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 평형상수 값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 3산화황의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이 반응에 평형상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은 결국엔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온도 조건밖에 없으니까 얘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이거밖에 없죠. 결국에는. 왜? 정반응이 에너지 흡수니까 온도를 올려줘야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X가 반응을 해서 Y를 생성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 정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했다는 소리는 부피가 일정했다는 소리고 평형 1에 도달을 한 후 조건을 변화시켜서
평형 2하고 3에 도달했었을 때 전체 기체와 기역의 양을 나타냈어요. 일단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켰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X 뭐 이렇게 변했죠. 근데 지금 전체 기체지. 전체 기체가 늘어났어요. 근데 어느 게 클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X를 제거를 했어요. X를 제거를 했으면 역반응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제거를 한 다음에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기체 몰수가 늘어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X가 Y보다 어떻다? 더 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온도 변화를 줬더니만 전체 기체 몰수가 진행이 된 거면 결국에 여기서도 역반응이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 구간 안에서도 여기서도 역반응이 진행이 된 거고, 그러면은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게 에너지의 흡수니까 여기서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온도를 높여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자, 따라서 X가 Y보다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늘고 얘가 줄어야 되는데 느는 폭이 전체 기체고 얘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줄어드는 거는 여기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역은 줄어드니까 Y밖에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 기역은 Y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는 자 평형 1 상태에서 지금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여서 역반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형상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죠. 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평형상수는 줄어들게 되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를 만들어내는 생성을 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이랑 평형상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1리터의 강철 용기에 A부터 C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를 나타냈대요. 자, A 더하기 B는 C인데 초기 농도가 0.1, 0.2네. 자, 0.2, 0.2, 0.4예요. 근데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몰수가 평 농도가 0.1 X, Y에 해당이 될 텐데 얘가 0.1이 줄어야 됐고 그럼 얘도 0.1이 줄고 개수가 그럼 얘는 0.1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0.1이 될 거고 Y는 0.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초기 상태에서의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 그럼 얘는 지금 정반응으로 평형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 지수보다는 평형상수가 커야지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평형상수 K는 A, B분의 C의 몰농도고 부피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K는 0.1 곱하기 0.1분의 0.5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분의 1분의 5니까 50.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14번 봅시다. 다음은 A 고체가 물에 녹아 B하고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랑 평형상수인데 보면은 A 0.1몰을 물에 녹여서 1리터의 수액을 만든 다음에 평형에 도달했었을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A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A가 B하고 이 C로 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A가 B 더하기 2C 이렇게 될 거고 문제는 얘를 0.1몰을 요 안에 녹였어요. 0.1몰을 녹여서 얘가 X만큼 녹아 들어가면 얘는 X몰이 생길 거고 얘는 2X 몰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0.1 마이너스 X 얘는 X 2X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반응 물질 A가 고체죠. 따라서 이 물질은 이 고체 상태는 평형상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서 평형상수식 K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B 그다음에 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따라서 X와 2X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4x 제곱의 곱, 얘가 4x 3승에 해당이 될 거고, 얘가 얼마가 나와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럼 얘가 지워져 버리면 x 3승이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이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니까 0.0 1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녹는 양이 x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1만큼 녹게 되니까 여기서 0.01을 빼주면 남아있는 a는 0.09몰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A와 B를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반응시켰을 때 C의 수증률의 자료인데, 자, 일단은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률이 낮아져요. 그렇다는 소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률이 낮아지니까 여기에는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생성물이 많이 안 생기고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압력을 높였더니 같은 온도에서 수증률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생성물 쪽 A 더하기 B가 C보다 커야죠. 즉 압력을 높였을 때 기체 몰수를 줄여주는 방향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생성물 쪽이 바로 계수합이 더 적어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C보다 크다가 맞고, 따라서 정반응의 에너지 출입 방향은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어야 되겠죠. 왜?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률이 떨어지니까.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네.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체내의 산소 운반과 관련된 자료래요. 자, 다음은 적혈구에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인체 내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데, 자, 즉 헤모글로빈이 산소 내분자랑 결합해서 산소 헤모글로빈 또는 산화 헤모글로빈이 되는데, 고지대에서 고산병이 나타나는 까닭은 결국 고지대는 산소의 농도가 낮아요. 산소의 농도가 낮으니까 얘가 적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니까 산소 헤모글로빈이 형성이 잘 안 되고, 산소 헤모글로빈이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네,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잘 공급을 해줄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얘 생성이 잘 안 돼서 그럴 거고, 운동 후 체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온도가 높아진 거니까 결국에는 온도를 흡수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역반응이 잘 일어나게 될 테니 산소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헤모글로빈으로 떨어지는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산소 공급이 어떻게 되니까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쵸? 네.